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연세대학교 석좌 교수로 있죠. 그리고 그 유명한 화천대유의 고문입니다. 이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는 소문이 아주 많아요. 일단 이 화천대유에서 이분이 엄청난 고문료를 받고 있고, 뭐 고문료는 비밀 유지 조항이 있다 하지만 1,500이냐 2천만 원이냐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50억 클럽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고문료와 또는 50억 클럽에 들어가게 되느냐? 한마디로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이 선거 방송, 즉 공직선거법에서 이 선거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거에 대해서 권순일 대법관이 엄청나게 백업을 해주지 않았다면은 오늘의 이재명은 없는 거죠. 민주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이재명을 만들어준 1등 공신이 권순일 전 대법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법조계에서는 약간 비아냥도 섞였고 조소도 섞였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부러움도 있는 인생은 권순일처럼 이런 유행어가 있다고 합니다. 즉 권순일처럼 살아라. 그러면 아주 맨날 양지만 쫓고 법 기술자로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마침내 화천대유까지 이르게 되더라. 이래서 인생은 권순일처럼 이런 말이 법적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한편으로 이거를 뒤집어 보면은 정말 좌파들이 밀어제친 사법개혁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일단 여러분 이 사람 얼굴 좀 볼까요? 저 얼굴을 보면은요, 여러분 양순하게 생겼습니다. 자, 성남의 뜰 주식회사, 네, 판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에 이분이 고문이에요. 그런데 이 권순일이라는 사람 엄청나게 경력이 화려합니다. 자, 1959년 7월 20일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으니까 지금 62? 네, 우리 나이로? 네. 법원 행정처장 엄청난 요직이죠. 그리고 대법관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임기를 꽉 채워가지고 보냈습니다. 또 제20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했어요. 이 대법관을 물러난 뒤에는 현재 연세대학교 로스쿨의 석좌 교수로 또 있습니다. 딱 이 사람의 살아온 걸 보면은 부와 정말 명예와 권력이 늘 함께 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얼마나 또 부귀 영화에 집착하고 있냐 하면은요. 보통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의 임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법관이 자격이기 때문에 대법관 임기를 마치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이 권순일이라는 사람은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더 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그거는 아니되옵니다. 이래갖고 간신히 쩝쩝거리면서 유감스럽게 자리를 물러난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 사람의 이 법적인 이 판결 굉장히 많은 논란과 또 어떻게 보면 법조계에서 비난을 받은 판결이 많았던 화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에 대해서 무효 판결을 냈습니다. 이게 법조계를 뒤집어 엎은 거죠. 이건 어떤 거였냐면요. 우리가 뭐 형사사건에 뭐 이제 정관예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를 들어가게 해주는 거를 안 들어가게 해주면은 2천만 원 주겠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 이거 주는 거 무효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효 판결을 냈어요. 그래서 도로 토해내라 이렇게 변호사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이 뒤집어 엎어진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편으로는요, 이 판결을 내기 전에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데 이 모 신문사의 사회부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정말 세상을 뒤집어 놓는 판결을 바로 내가 내릴 거다. 이렇게 예고편까지 때려가지고 아주 법조 출입 기자들의 비아냥을 샀습니다. 한마디로 관종이죠. 이 재판부 관종. 그만큼 이 사람은 부, 권력, 그 다음에 돈, 뭐 명예 이런 거에 골고루 그야말로 걸치기를 하면서 아주 집착이 심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성인지 감수성, 즉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하다. 이래서 판결을 내려서 아주 뭐 안희정 이 성폭행 판결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죠. 원래는 안희정 판결에 이 사람이 주심이었지만 안희정하고 이 사람이 같은 충남 논산 출신이어가지고 말하자면은 회피가 된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이 사람의 판결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비난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화려한 것은 이재명에 대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김만배하고 8차례나 잘못된 만남을 대법원에서 가졌습니다. 이 판결이라는 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나, 지금도 그렇게 보는 거죠. 자, 이 선거 토론에서요, 이재명이가 허위사실을 얘기를 했으면은, 그거는요, 이제까지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일 조금만 갖고도, 즉, 모가지가 달아났어요. 의원직을 박탈당했던 겁니다. 근데 이재명은 여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그 역할에서 김만배하고의 8차례의 잘못된 만남, 아주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던 거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발소에 간다고 하지만 대법관실에서 약속에 대해서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김만배가 수시로 드나들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사람이 바로 권순일 대법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법의 연구관들이 이제 법리를 해석하고 이러면서 이재명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유죄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판결이 아니라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권순일이 무죄 주장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대법 연구관들이 추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즉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어서 대선 후보로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권순일 대법관이었던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한 일입니다.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선거법 이재명 유죄가 무죄로 이 바뀐 과정이 드러났다. 근데 여기에서 권순일이 주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권순일의 주도라는 거는요, 정말 명백합니다. 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요, 권순일은 주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권순일이 이 이재명의 이 선거법에 대해서는 전원 합의체,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전원이 합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법관들이 팽팽하게 갈렸어요. 대법원장을 비롯해갖고 12명의 대법관들이 5대5로 갈린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 무죄라고 한 민유숙을 비롯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재명하고요 동기생들이에요. 사법시험에 사법연수원에 보통 이런 경우는 회피를 하거나 빼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5대5로 팽팽하게 갈렸을 때 권순일이 즉 여기에서 이재명은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왜? 대법관이 5대5가 됐을 때 여기서 한 표의 어마어마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대법원장인 김명수는 뭐 이재명 여기 유죄에서 무죄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보통 대법관은요, 그 전에 이 권순일이의 역할을 하는 캐스팅 보터가 마지막으로 판결을 하면 그거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대7로요. 이재명의 누구나 예상했던
말하자면은 유죄가 무죄로 된 겁니다. 정말 세상이 경천동지했죠. 그리고 와,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법조계에서요, 야, 역시 권순일이야. 역시 권순일다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권순일이라는 대법관이 대법관 되기 전부터 계속했던 판결을 보면은 매우 놀랍습니다. 즉, 좌우를 다 넘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판결은 즉 좌파들에게 좋게 해주고 어떤 판결은 보수에 즉 손을 들어주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권순일을 대법관으로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권순일은 그때는 보수의 그 말하자면은 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보수의 임명을 받아가지고 대법관이 됐어요. 근데 2017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어마무시한 자리를 또 권순일이 차지했어요. 근데 이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또 권순일이 좌파들이 유리한 법원 판결을 또 엄청 많이 낸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를 넘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권순일의 처세술, 권순일의 눈치보기, 권순일의 균형 감각, 비겁하고 비열하고 그러나 부귀영화의 지름길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한 예로요, 권순일이 대법관이 됐을 때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권순일을 대법관으로 지명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순일은 약점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첫째 약점이 돈이 너무 많았어요. 거기다가 부동산도 억수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면은요, 저 좌파들 민주당에서 막 아각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근데 조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또 권순일은요, 진짜 이 법관의 월급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보딩스쿨에, 그러니까 이 보딩스쿨이 있는 사립학교는요, 미국 대학교 사립대학보다도 더 비싸요. 1년에 4만 불, 5만 불 하는데 이 아이들을 다 보딩스쿨을 보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났냐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좌파들이 이거 하나만 다 헤쳐도 권순일은 대법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입에 자크를 착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좌파들이 입을 꽉 다물어줘서 대법관이 아주 스무스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권순일처럼 인생을 살아라. 처세는 권순일처럼 이쪽도 봐주고 저쪽도 봐주고 이쪽도 걸치고 저쪽도 걸치고, 이게 권순일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권순일이 화천대유에 어마어마한 고문료를 받게 되는 거죠. 와, 이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거는 우리 법원의 역사에 남을 겁니다. 누구나 유죄라고 했는데 권순일의 맹활약으로, 김만배의 링키지로, 김만배하고의 8차례의 잘못된 만남으로 이재명이가 무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정과 사범이 이 야비하고 비루한 이 후보가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겁니다. 참 민주당의 일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창피합니까? 게다가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화천대유에 고문이 돼서 고문료를 월 2천만 원을 받고 있고요. 또 50억 클럽의 또 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권순일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권순일의 법원에서 이재명에 대한 무죄 판결의 과정에 대해서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반드시 밝혀야 되는 겁니다. 대법관들이 어떻게 짜고 친 고스톱을 했길래 당연한 유죄가 무죄가 됐는가. 그 다음에 대법관을 물러나가지고, 그러나 대법관들은 변호사 이 취업을 하지 않는 대법관들도 요즘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권순일은 연세대학교에 지금 로스쿨의 고문, 말하자면 변호사 고문 이 교수가 됐어요. 석좌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화천대유의 변호사로서 또 고문을 하냐 이거예요.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국감에서요, 야당이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물었습니다. 도대체 대법원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이가 유죄가 됐느냐. 근데 대법원은 아무 말도 없어요. 법원 행정처장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좌파들이 이렇게 사법개혁, 이렇게 떠들었던 게 결국은 이 권순일처럼 오염시키고 부와 권력의 명예에 눈이 멀게 해가지고 부패시키고 이러면서 사법개혁의 딱 갈고리를 권순일로 딱 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야비하고 가장 치사한 사람, 비루한 사람은 바로 권순일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화천대유 때문에 난리가 났고 화천대유에서 2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고 김만배를 부도덕하게 8차례나 만났고 그 다음에 50억 클럽의 1인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그렇다. 그 얘기조차 하지 않고 묵묵부답입니다.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법사에 먹칠을 한 사람으로서 권순일은 기억될 겁니다. 인생은 권순일처럼 저들 사법개혁의 민낯 이렇게 치사하고 더럽게 부귀영화만을 쫓으려면 살려면 권순일은 조폭이 되는 게 낫지 않았겠습니까? 법기술자가 돼가지고 조폭 못지않은 불법과 조폭 못지않은 만행을 한 사람이 권순일입니다. 그런데 벌도 안 받고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었어요. 저들의 사법개혁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법은 나의 도, 법은 나의 주먹, 법은 나의 돈이면 다 되는 법관. 조폭이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지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권순일처럼 이거보다 더 부끄러운 말은 없을 것입니다.